인문 논술에서 수리 논술이 나온 학교가 또 학교마다 달라요. 난이도가. 우리가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평가하는 학교가 건대입니다, 사실은. 건대 인문사회 2가 왜 난이도가 더 높냐면은 한양대가 더 높아요. 한양대 상경계열보다. 한양대 상경계열은 이제 옛날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수능 형태로 문제가 조금 그냥 긴 거, 풀이가 단계가 긴 거를 낼 뿐이지 문제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막 생소하고 어렵고 그런 건 별로 안 내요, 요즘에는. 대신 문제가 4점짜리 이상은 되긴 됩니다. 유형이 비슷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등급은 돼야지 충분히 풀 수 있다. 3등급이면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건대는 문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유형이.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그런 형태의 수능 형태의 수학 문제가 아니라 배경은 경제적인 배경을 많이 내기도 하고 문제 자체 구성이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실제 시험 합격자들도 다 못 맞춥니다. 세 세트가 있는데 한 세트는 못 풀어요. 대부분 합격자들도. 그러니까 건대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운 편이다. 그 다음에 그 한양대 문제. 그 정도 해서 그래도 이제 수능 기준으로 2등급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학교가 중앙대죠. 근데 중앙대는 확통 문제 중에서 그렇게 많이 아주 어렵진 않아요. 조금 긴 문제인데 어차피 배점 많이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서 매우 어렵진 않고 경희대가 수학 문제를 좀 이렇게 들쭉날쭉 냅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해요. 경희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가 살짝 어려울 때는 조금 복잡해서 중대 경영경제랑 비슷한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근데 보통은 글쓰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수학을 되게 어렵게 내지는 않는 편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 경상계열도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되게 조금 더 훨씬 더 쉬운 편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항공대 2학계열이 이제 인문 논술이 아예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수리 논술인데 그래도 2학계열 자체가 약간 인문계열 쪽으로 가는 거라서 뭐 수원수투만 내고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다.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대학은 건국대 인문사회 2, 그다음에 한양대 상경계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연대 얘기를 안 했네. 자, 연대 이야기를 해봅시다. 연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그냥 합격한 애들 보면 수학 3등급이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뀌기 전. 그럼 이제 바뀌고 난 다음 또 생각해 보면 3등급 위쪽이나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3등급 위쪽까지는 아니구나. 아니죠. 저 이제 그 오늘 이제 우리가 학생들 답안지를 지난주에 봤을 때 수리논술 답안지 낸 애가 몇 명 없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 오늘 또 몇 명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푼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 부족이죠. 무슨 시간이 부족하죠. 그 문제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것까지 못 간 거죠, 그냥.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6평 있죠, 6평. 글자 보일지 모르겠다. 글자 보이나요? 전환이 안 됐습니다. 화면이 아직. 조금 더 이렇게 6평. 글자 보이나요? 이제 보입니다. 이제 6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이게 미적으로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죠. 그게 기하로 받고 확통으로 받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소리 안 나오나요? 소리 안 잡히나요? 소리. 기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소리 안 잡히나요? 나오는데요. 잡히나요? 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등급 받은 학생들은 이제 4%잖아요, 전체. 그런데 미적으로 받은 학생들이 95%래요. 그러면 확통으로 받은 학생들이 0.5%래요. 5%가 아니고 0.5%. 그럼 문과에서는 1등급이 없다는 소리예요, 거의. 이러면 서울대 가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2등급, 그리고 3등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7모를 분석한 게 있어요. 자, 7모 분석한 건데 3등급이 이렇게 누적으로 확통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누적이 문과에서는 5%래요. 1등급이네. 그러니까 확통으로 옛날 기준 1등급. 그렇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5등급인데 4%, 그 다음에 11% 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23%, 4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요 받은 요 비중 안에 문과가 차지하는 건 5%밖에 안 된다. 나머지 95%가 1, 2, 3등급의 95%는 미적이나 기하다. 5%는 확통이다. 그러니까 3등급 문과에서 수학 3등급 안에 들었다. 7모든
6평이다. 그러면 잘한 거죠, 일단.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한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시로는 다른 과목이 받쳐준다면 정시로는 5% 안에 드니까 소성한까지 가잖아요. 아니 근데 그 아니죠. 다른 과목과 합치면 더 올라가죠. 아, 그렇죠. 훨씬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수학 3등급이면 수리논술 풀 수 있을 거다. 아우 충분히 풀 수 있어야죠. 음. 풀 수 있어야 하죠. 그렇죠. 그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럼 이제 4등급이면 4등급이면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파악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인원수 자체의 차이도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형 나형 시절에 나형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과 애들이 많아요. 하지만 수능 선택을 보면은 나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확통 선택자가 과연 미적 선택자보다 숫자가 더 많으냐, 절대적인 숫자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절대적인 숫자가 더 많지 않을걸요, 이제는? 미적에서 6평 때 보긴 봐야 되는데. 미적에서 6평 때 1등급 받은 학생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95%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을 자연계 수리 가형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9%가 넘어요. 9.5%. 그러니까 2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1등급 지금 1등급 뭐 자연계에서 수학 1등급 받았다 그럼 너는 2등급인 거죠. 옛날에 따진다면 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 4등급이면 연대 논술 도전해도 아니 뭐 일단은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실은 풀 수 있지 않을까?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찍어서 4등급하고 실력으로 4등급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그 상대적인 점수로 밀린 것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공통 과목도 미적이랑 확통이랑 원점수가 똑같아도 점수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가중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밀리는 게 좀 큰 건데 그래서 풀 수 있는 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밀린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4등급만 돼도 사실은 거의 웬만하면 내용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문제 풀이의 능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학 4등급인 학생이 연대 논술을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잘 못 풀었어요. 막판 가니까 엄청 잘 풀더라고. 그런 방식으로 답안 쓰는 방식으로 연습하니까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걔가 붙었으면 내가 4등급도 된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했을 텐데. 근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수준인 문제를 맞아요. 다 풀어냈어. 막판에 보니까 문제를 다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인문수학 그러니까 확통 선택에서 2등급 수준이면 사실은 이제 응시자 중 몇 퍼센트냐? 응시자는 이제 수능 응시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잠깐만요. 응시자는 몇 퍼센트나 풀 수 있는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한데? 인문수학 4등급 수준이면 2등급 수준이면 응시자 중 연대 응시자겠죠? 몇 프로나 풀어내는가? 응시자 중 몇 퍼센트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이게 인문에서 2% 안에 들었다. 2등급 안에 들었다. 그럼 이 정도 학생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상위 한 2% 안에 들은 거죠. 그럼 이런 학생들이 연대 논술을 풀었을 때 몇 퍼센트, 응시자 중은 몇 퍼센트나 풀 수 있는가? 말이 무슨 이게 질문이 좀 이상한데. 애매해가지고 뭐 2%가 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2등급 수준은 수능 수학 2등급일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이 어려워서 못 푼다기보다는 연대 수학 문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인문 사회계열의 수학 문제가 그러니까 놓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이걸 푸는 건가? 이렇게 푸는 건가가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죠. 한양대처럼 대놓고 수능처럼 이게 아니라 요게 우리가 수능에서 보던 거랑 조금 형태가 다른데 이렇게 푸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출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풀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형이 계속 또 바뀌고 있어요. 네, 바뀌고 있어요.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3학년 다 달라요 지금. 경향이 주고 지금 갈 필요 모르겠어. 네, 시험 범위 원래 이야기했던 시험 범위가 수학 상하, 수원 수투 그리고 확통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내는 건데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확통을 선택하지 않은 기하나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연대를 도전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문과 학생들도 있고 이과 학생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섣불리 뭐 확통만 쫙
내기는 힘들겠죠, 그죠? 보통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10%? 그러니까 경희대 사회계열처럼 음. 아예 그러니까 사회계열에서도 한의대처럼 아예 확통을 지정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보통은 확통을 안 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근데 자연기술인 논술은 또 다릅니다. 자연기술인 논술은 야 뭐 풀어 공부해 이건데 인문계에서 수리 논술을 포함시키는 거는 약간 이제 추가적인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확통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또 내려면 내는 거잖아요. 자기들 마음이니까. 자, 이제 거기서 뭐 경희대, 한의대 인문수리로 가는데 그거 아, 한번 볼까요? 이게 경희대가 사회계열이 오전 오후가 있잖아요. 음. 일요일에 이제 오전에 보는 학교가 있고 오후에 보는 학교가 있는데 한의대가 오후죠. 오후에 이제 같이 묶여 있는 학과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오전에 묶여 있는 학과, 오후에 묶여 있는 학과. 근데 지금 오전 오후가 수학 문제가 조금 다르게 편성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차이가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후 쪽에서 이 오후 쪽에서 확통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웬만하면. 자, 이제 경희대가 지금 전부 이제 시간이 묶였어요. 3시부터 5시로. 잠깐 오전 오후가 빠졌나 이제? 네, 묶였어요. 하나로 갔어요. 그래. 음. 작년에는 오전 오후 묶였잖아요.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아니요, 이번에도 오전 오후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금 오후만 나와 있는데 그래요? 잠깐만요. 오전 오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잘못 만든 건가? 헷갈린다. 저도 헷갈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전 오후가 약간 없으면 이게 안 될 텐데 걔네가 그 뭐냐 시간상. 경희대, 한의대. 자, 그 사이에 제가 오후로 묶였구나. 그죠? 네, 오후로 묶였다.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로 나옵니다. 확통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네. 경희대는 그렇죠. 경희대, 한의대. 네, 확통 문제인 경우도 있고 확통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난이도 측면으로 보자면 우리가 수능에서 푸는 문제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다라고 할 수준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되기 쉽다도 아니긴 해요. 왜냐면은 조금 단계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는 주어진 것만 풀면 되는데 경희대 사회계열도 사실 연대랑 똑같죠. 이걸 통해서 뭔가 제시문의 전체적인 주제랑 연결해서 글쓰기를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상과 연결시키는 바탕의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확통이 원래 사실은 현실 바탕이긴 한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설정 자체를 좀 연결시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보던 그런 설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근데 알고 보면 똑같이 푸는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해석을 좀 이겨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도지 난이도가 막 극단적으로 높진 않습니다.